네, 이 선생입니다. TAT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여러분과 문제풀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요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보고 우리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의 패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15일 시험 대비죠. TAT 1급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법인세 관리편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자, 전체 지금 제가 이제 6번이 출제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카운트가 예전부터 2016년부터 이제 15회죠. 그때부터 국가공인 받기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이제 카운트를 좀 쳐봤어요. 그래서 37회 작년에 이제 5회 때 한번 출제가 되고 작년에 딱 한 번 출제됐어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재작년에 이제 2번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그 재작년에는 2번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좀 나올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예, 올해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하면 작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거의 뭐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요, 이론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외화자산 평가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만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이 이론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문제만 좀 풀어보려고 이번에 한번 비벼보겠다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테마학습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요 63페이지를 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파일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6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회 LT산업, 제가 LT에듀라는 회사 대표이사긴 한데 LT산업 오랜만에 보네요. 자, 보시면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을을 먼저 작성하고 갑을 작성하죠. 접대비도 우리가 을 작성하고 갑 작성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같이 볼게요. 일단 뭐 사실 1, 2번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정 참고 자료랑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런 게 있고 이번 회차는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금과 종이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주워 먹으면 됩니다. 일단 2점 먹고 들어가요. 하나 1점씩.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세무조정 참고 자료 회사는 외화자산과 부채를 기말에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당초에 발생 시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이제 이론 교재 뭐 재경거래사 세무회계라든지 아니면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도 요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세무회계 상급이나 이제 기본서를 충실히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기 이해가 가실 거고 일단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말 현재 자본과 적립금 조정부서 을표 여기 있죠. 기재된 외화 환산 손익 유보는 전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외화 외상 매출금 여기 있어요. 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그 채권 채무들은 모두 지급 및 회수되었다. 그러면 올해 다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에 모두 지급 회수됐다는 얘기는 올해에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유보의 조정을 이제 야기하는 것들은 그 자산 부채가 회수되거나 소멸될 때 지급될 때 모두 다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소멸 즉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반대의 세무 조정. 그러면 이거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의 기준으로 이게 증가한 거거든요. 작년 이게 지금 연도수를 보시면 작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입금 불산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송금 산입. 그러면 어쨌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하면 되는데 입금 산입이라고 할게요. 입금 산입. 그 다음에 200만 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유보 감소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외화장기 차입금은 이제 플러스로 넘어왔으니까 손금 산입 160만 원 그리고 세무 유보 감소 이렇게 되죠. 간혹가다 유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 종종 계신데 여기 있는 게 플러스면
뒤에 있는 유보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뒤에 있는 유보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절대 발생이라서 플러스고 감소라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무조정의 기초부터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조정계산서만 들어왔다 저장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론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아예 손을 못 대놓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조정해 주겠습니다. 조정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LT산업, 자, 법인 조정 들어왔죠. 자, 여기서 자,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을부터 작성하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F8번부터 먼저 누르고 시작을 하면 돼요. F8번 그냥 이 상태에서 F8번 누릅니다.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앞서 나왔던 입금산입해야 될 조정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전기 뭐라고 할까요? 외화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 전기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시고 정기분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정기분에 대한 세무 조정을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단 요게 하시고 그 다음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2점 먹고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결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세법에 신고한 방법인, 그죠? 매매 기준을 평가한 방법을 위배했다는 얘기죠. 지 마음대로 평가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차손익까지 다 인식을 했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분명히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인식을 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 뒤져보면 외화 환산 손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 맘대로 평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보시면 일단 얘가 T예요. T. 왜냐하면 매매 기준율로다가 하기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액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말 장부금액 얘가 B가 되겠습니다. 회계상 평가금액. 사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셀프로 구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최초의 발생 당시의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점으로 놓고 이제 회계, 그 다음에 세법, 요거에 대한 차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여기 이제 곱하기 그냥 3만 달러를 곱하잖아요. 그럼 요게 금액이 1,300원 곱하기 3만 달러 3,900이죠. 네. 잠깐 제가 계산 좀 할게요. 1,300원 곱하기 3만 달러. 3,9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세법상 외화 외상 매출금이 3,9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일단 한 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3,900만 원. 자, 그런데 회계에서 평가한 금액은 이제 3,600, 3,900, 얘가 3,150 했을 때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이제 세법 기준액하고 먼저 비교해 보는 게 먼저예요. 얘랑 먼저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세법상 평가 금액을 생각해 보면 세법상 평가 금액은 지금 750만 원만큼이 외화 환산 이익이 돼야 돼요. 근데 회계상 평가 금액을 보면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회계상 평가 금액을 비교해 보면 플러스 얼마예요? 450만 원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보시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을 제가 별도 판사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이죠. 450과 750. 이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금액이냐면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세무 조정해야 되는데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 원만큼이 입금 산입 금액이 돼야 되고 유보 발생으로 시작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보 발생. 자, 일단 요걸 먼저 세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건 바이 건으로 해야 안 헷갈려요. 외화 종류는 US 달러, 그죠? 외화 금액은 3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함수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부 금액이 장부가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발생시 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금액이 이 금액이 나와줄게 하려면 환율을 역산해야 돼요. 그래서 역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율 금액을 계산하시면 3만 달러 곱하기 얼마를 해야 3,150만 원이냐? 환율이 1,050원입니다. 1,050원. 환율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 1,050원. 그래서 3,150만 원. 이게 이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거고 평가 금액 있죠. 이 평가 금액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장부가액이라는 얘기, 얘가 기준 금액. 이 평가 금액이라는 얘기가 세법상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평가액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여기는 회계상 평가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 적용 환율이 1,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여기 보시면 원리가 딱 나오죠. 평가손익이 750 딱 찍어줘요. 제가 써드렸던 대로 그대로 나오죠. 세법상 평가 금액은 750만 원이 된다.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기손익 해당 금액이 있죠. 이게 세법상 평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치에 있는 부분이 세법, 이 위치에 있는 부분이 회계, 이 위치에 있는 부분이 세무 조정,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법은 구해졌으니까 회계만 넣으면 되겠죠. 저거 보나마나 회계상에서 450입니다. 450인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손익계산서, 하나는 제가 여기서 손으로 구한 거. 저는 손으로 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뭐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옛날에 엑셀 파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행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엑셀 파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가보잖아요.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가보시잖아요. 12월 달 조회합니다. 마우스 긁어보면은 여기에 보면 외화 환산이익이 450만 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예. 해당 원장 까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환산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자, 뭐가 증가했습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환산이익 450 나오죠. 이렇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예. 다 힌트를 줘요. AT는 정말 다 힌트를 줍니다. 전산세무에게는 좀 힌트를 안 주죠. 예, 불친절하죠. 근데 얘는 다 힌트를 줘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1법.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다. 아까 손으로 다 계산했잖아요. 아까 손으로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3,150만 원과 3,600만 원, 이 차이가 얼마예요? 450만 원. 이 450만 원을 임의로 평가해서 평가했다는 얘기죠. 평가 차수를 인식하였다. 그게 450이란 얘기죠. 예.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되는데, 여기까지는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직 돌아가실 시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본서라든지 책을 먼저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전산을 가볍게 두들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워드나 커만 시험이 아닙니다. 이론을 무시하고 프로그램만 돌려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 제가 좀 뭐 격하게 말씀드린 바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메꾸는데 진짜 4, 5년 걸렸어요. 제가 전산세무 1급을 20회 때 정말 쉬울 때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봉을 좀 높게 해서 회계법인에 스카우트해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지금 사무장님이 저한테 합계자리 시험표를 얼굴에 던지면서 그 사무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기억나요. 이게 전산세무 1급이 만드는 합잔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막 폭언과, 야, 저한테 했던 손가락질하면 저한테 그 사무장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이 숫자 다룬 일을 하지 마. 무슨 전산세무 1급이 이런 것도 하나 못 맞춰? 이렇게 저 혼났었어요. 저는 참고로 회계사무실 경력이 11년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학원을 개원했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전산만 두들겨서 어떻게든 자격증을 갖고 비벼 먹고 취업을 해라. 물론 그렇죠. 좋은데 좀 안타까워요.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비슷한 자격증 중에 재경관리사라는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막 검색하면 외워서 딸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막 합격 후기 이렇게 나오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자격증 따신 분들이 얼마나 이 가치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동반하락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원리를 모르시면 아예 손을 못 대요. 뭐 외운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법과 회계의 차이, 그리고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워요. 아까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방법 450만 원 있다고 했고, 하나는 그냥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딱 나오는 이게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거를 입금산입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지금 조정을 한 거죠. 여기서 F8번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외화 외상매출금, 또는 뭐 외화 외상매출금이라도 되고요. 외화 환산 손익, 또는 외화 평가 손익,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할게요. 외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외상매출금 이렇게 편하게 하신 다음에 3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 이제 끝난 거고요. 끝났고요.
아까 이제 손으로 써드린 거죠. 저장 한번 눌러줘요. 그 다음 다시 을로 돌아갑니다. 이제 부채를 해야 돼요. 왜 자산 하나 부채 하나 있으니까. 자, 부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부채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외화장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부채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르면, 그죠? 이거 사실 회계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 손해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나한테 이익이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죠? 그거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여기까지가 기준 금액이에요. 기준 금액. 기준되는 금액. 이게 22,000달러, 2,310원, 환율이 달러당 1,050원 됩니다. 환율이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그래서 1,050원. 기준점이 되는 환율은 1,050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한 세트. 얘가 뭐라고요? B. 얘가 뭐라고요? T라 그랬어요. T. 그 밑에 것만 보면 되지. 없다 하자. 없다. 얘는 없다. 이제 아까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놓고 얘만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2,420만 원 나왔고 1,300원. 그죠? 1,300원에 2,200원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22,000달러. 미안해요. 1,300원에 22,000달러를 곱하시면 2,8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죠. 자, 일단 원래는 2,310만 원인데 세법상 평가한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차이가, 그죠? 환율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 부채잖아.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부채잖아. 나 550만 원금 손해 본 거야 지금.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얘랑도 비교해봐. 임의로 평가한 건 얼마 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110만 원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손금 산입이에요. 왜냐면 외화 평가를 세법으로 했으면 550이나 환산 손실로 손금 인정이 되는 건데 병신같이 110만 원만 평가한 거야. 그러면 440만 원만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세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세무 조정은 어떻게 돼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인, 그죠? 추가로 손금 산입 440만 원 세무 유보 발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추가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되셨을까요? 자,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줍니다. 외화 부채, 외화 종류는 USD인데 귀찮아. 컨트롤 C, 컨트롤 V. 귀찮아. 외화 금액 22,000달러.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자, 장부 금액 환율은 1,050원이라 아까 그랬죠. 그래 2,310, 그죠? 이거 기준 금액이니까 적용 환율은 세법상 평가액입니다. 세법상 평가액. 자, 그러니까 1,300원 두드리면 2,860 나오면서 보세요. 평가손이 550 나왔잖아. 아까 써드린 거 확인됐죠? 자, 이거 세법상에서는 원래 세법대로 평가하면 55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손익이 나와야 된다. 손실이 나와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들어가 보시면 자, 뭔가 안 바뀌어 있어요. 이거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200이 나와요. 왜? 200? 웬 200? 자, 여기서 잠깐만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 필요 없고 메모장 소환 써드릴게요. 자, 제가 잘 써드릴게요. 이건 제가 많이 풀어드리진 않고요. 한두 문제 정도만 풀어드리고 두 문제만 풀고 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빨간색,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빨간색을 보시면요, 일단은 요 기준금액, 요 기준금액이라 했죠. 기준금액인 3,150만 원과, 그죠? 그 다음에 요 회사 적용 환율 단기 장부 금액 요거랑 요거 또 요거랑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요게 계산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죠. 3,900이거든요, 요게. 그러면 얘랑 비교를 원래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세법상 평가 금액은, 그러면은 얘가 3,900 쭉 적어 볼게요. 얘는 3,6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둘 간의 차이, 그리고 요 둘 간의 차이가 나와요. 그죠? 그럼 요 둘 간의 차이는 얼마라 했죠? 450. 그죠? 450만 원만큼 플러스. 얘는 얼마라 했죠? 750만 원만큼 플러스. 그러니까 세무 조정은 얼마가 되나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니까 400만 원이 3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300 차이지, 그지? 300만 원만큼이 플러스잖아. 부호로 따지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파란색 자 부채를 보세요. 2310 기준 금액은 2310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 2420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300 곱하기 22000 아 왜 지웠을까? 2860 2860이거든요. 그러면 얘 둘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얘 둘 간의 차이가 있죠.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110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550 그죠? 그럼 그래서 얼마요? 마이너스 440 자 그러면 통산해봐요. 통산 이렇게 통산 그죠? 이렇게 통산 이렇게 통산 예. 자 그러면 위에다 금액 합계 금액만 적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퉁치잖아요. 그럼 회사 그 손익금 이게 회사 손익이에요. 회사 계상 회사 계상한 금액 회사 계상을 한번 지울게 그냥 쓸게요. 이게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340이에요. 실제로 마이너스 340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요 차이 세무조정 얘는 얼마냐면 플러스 200이 떠요. 그래서 아까 세로 불러오니까 200이 떴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둘을 퉁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0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하잖아요.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 지금까지 한 거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딱 이렇게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에서 임의평가에서 회사에서 인식한 금액은 이거. 세법에서 세무조정한 금액은 이거. 세법상 금액은 세무조정은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다 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200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 회사 손익 계산 금액이 450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찾는 방법 두 가지. 손익계산서는 이번만 들어가고 다음 문제 하나 풀 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엔터 치고 여기 보면 외화 환산이익이 여기 450 나머지 환산 손실이 얼마예요? 110 나와 있죠. 이거 통산하면 그냥 플러스 300 마이너스 340이 나옵니다. 참 플러스 340 참 플러스 340 나와요. 그죠? 450에서 110을 빼봐요. 그죠? 플러스 340 나오죠. 자, 그러니까 회사 손익 금액은 340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익 금액 조정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금액이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뭐다? T. 여기 뭐다? B. 그리고 뭐다? TA.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으니까 부채만 조정해 주면 돼요. 저장을 누릅니다. 한 번 더. 그다음에 저장을 중간중간 저는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복붙 할까? 복붙. 어차피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외화 환산 손익이죠. 뭐라고 할까요? 금액은 440이죠. 네, 유보 발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40이라는 금액이 지금 뜨는 거는요. 플러스 300하고 마이너스 440을 통산하면 마이너스 14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한때 전산세무 1급에서 이걸 퉁친 나머지 금액을 뭐 세무조정하는 것을 정답으로 인정해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각각 건별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질문으로 물어보신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거는 건 바이 건으로 요즘 전산세무도 이제 건건이 세무조정하는 것이 트렌드죠. 옛날엔 소득처분이 같은 걸 묶어서 세무조정하는 것이 한때 또 뭐 트렌드였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퉁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계상을 해서 세무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유념하시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자, 좋아요. 요거는 정말 제대로만 하나 풀 줄 알면 나머지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32회 상원산업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일단 테마 학습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패턴이 비슷하니까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32회 상원산업을 가보겠습니다. 자, 32회 상원산업인데요.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주요 사항만 체크해 볼게요. 사업면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일 대부분 여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외화자산가 부채는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고 임의로 환율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왜 임의로 환율을 적용을 해? 예, 또 인식을 했대요. 그럼 외화 환산 손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세무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인식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인식을 했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빠르게 속산으로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좀 소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소환. 자, 우선 빠르게 할게요. 우선 지금 3개를 해야 돼요. 자적 을은 없지만 부채가 2개나 있고 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여기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져 있는 계정 과목은 이걸 하시면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지금 외화금액, 그죠? 발생 시 환율, 요게 기준금액이에요. 그럼 요거 2개 곱해야 되겠죠? 그럼 5,000원 곱하기 뭐예요? 1,100원이죠. 그럼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준이란 말도 안 쓸게요. 그냥 550이죠. 550이 원래 이제 스타트예요. 근데 회사에서 임의로 장부금액 평가한 거, 요게 이제 한 세트겠죠? 요게 500이란 얘기죠. 500만 원이란 얘기죠. 근데 세법에서 얼마로 돼요? 1,050원. 그러면은 이거 5,000달러 곱하기 1,050원 해봐요. 그러면 525만 원 나와요. 세법상 기준액은 세법상 그 금액은 525만 원 되는 거죠. 자, 써드릴게요. 이게 기준되는 금액 당초. 이게 B, 이게 T. 그럼 T, A 바로 나오죠. 자, 바로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금 불산입, 그죠? 그다음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 25만 원, 그죠? 플러스 유보 발생,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외상매입금도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기준금액이 계산을 해보시면 784만 원 나와요.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놨어요. 784만 원. 그다음에 회계상 금액 800만 원 써있죠. 그냥 적어줘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이거 얼마냐면 840만 원 나와요. 840만 원. 자, 그러면 요게 차이가 나죠. 손금 산입됩니다. 그다음에 4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세무 유보 발생이 됩니다. 아이고, 나 뭐하니? 마음이 급한가 봐요. 왜 이러지? 발생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녹색으로 한번 주황색 써볼게요. 장기차입금. 자,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3,500원에 1,130원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좀 금액이 들어요. 395만 5천 원이에요. 395만 5천 원. 그 다음에 얘가 350 적혀있죠, 저기. 그 다음에 1,050원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367만 5천 원이에요. 367만 5천 원. 그럼 얘는 차이가 얘는 이제 반대로 입금불산입 또는 뭐 송금산입해도 상관없어요. 송금산입이 더 정확하게 맞긴 하겠네요, 그죠? 송금산입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 근데 뭐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손실이니까 송금산입, 그지? 그 다음에 17만 5천 원 돼요. 역시 이것도 세무 유보 발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산을 하면 돼요. 통산. 자, 일단은 기준금액은 통산할 필요 없고 이제 이걸 통산해야 되는, 얘를 통산해 보면 세무 조정 금액이 전체 합계 금액을 제가 한번 내볼게요. 25만 원이 플러스죠. 그다음 마이너스 40만 원, 또 마이너스 17만 5천 원,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2만 5천 원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2만 5천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 자, 요거 통산해 볼게요. 기준 금액을 가지고 이제 통산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가 되신 550이 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겠고, 얘는 550이 525만 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5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가산 조정.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얘 외상매입금 784만 원.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800이니까 원래는 지금 더 손해 본 거죠. 빚이니까 빚이 늘었으니까 마이너스 16만 원.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56만 원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만 원만큼 더 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40. 자, 얘는 395만 5천 원이죠. 얘는 플러스 빚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45만 5천 원이 나와요. 근데 얘는 플러스 2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더한 거죠. 빼줘야 되는 거죠. 17만 5천 원만큼 오히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엑셀로 짰었는데 역시나 엑셀은 시험 중에 사용하면 부정행위라서 쓰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옛날에 엑셀을 만들었어요. 이 원리를. 어쨌든 그래서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오게끔. 근데 엑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상원산업이죠. 5132. 자, 요것만 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외화 환산. 네, 여기 있어요. 자, 들어가서 하나씩 해볼게요. 외화 자산 US 달러요. US 달러. 달러가 여기 있다. 네, US 달러. 외화 금액은 5,000달러예요. 그죠?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자산이니까. 적용 환율은 1,100원. 그죠? 아이고. 예. 그다음에 평가 금액은 세법상 적용 환율이니까 1,050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손이 25만 원 나오죠. 그다음에 값 가서 이렇게 한번. 예. 그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그 저장은 참 제 습관이라서 미안해요. 제 습관이라서. 회사 손익 금액 계산이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환산 손실이에요. 이건 제가 손익 계산 안 가본다 그랬죠. 이건 가면 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 25만 원만큼 송금불산입 돼요. 예, 그래서 아니면 더 입금 산입을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학계 등록 그 다음에 그냥 외화 환산 손익 아니면 뭐 외화 환산 이익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계정권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25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나 끝냈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 을로 돌아가서 이번에 부채를 눌러서 US 달러 복붙하자 복붙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부채니까 뭐 한 번에 다 조정하셔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해요. 그냥 8,000달러 적용 환율은 980원 그 다음에 얘는 1,050원 그럼 56만 원 나오죠. 환산 손실이에요 원래. 그런데 세법상 근데 회계에서는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환산 손실이 16만 원밖에 계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 블록을 한번 눌러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81만 원 돼요. 81만 원이 나오는 거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누적이 돼서. 그러니까 앞서 인식한 마이너스 25만 원과 지금 56만 원을 더하면 81만 원 나오고요. 당연히 회사 손익 계산 금액도 마이너스 66만 원으로 늘어나야 돼요. 아까 손으로 계산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만 원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5만 원 나오는데 이거 원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15만 나오냐면 누적치가 반영돼서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뭐랑 합쳐져서 마이너스 15만 원이냐. 아까 플러스 가산 조정 25만 원과 지금 마이너스 차감 조정 40만 원이 그쵸? 퉁쳐지면 마이너스 15만 원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개의치 마세요. 자, 그래서 F8번 눌러주면요. 여기 이제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쵸? 이쪽으로 외화 환산 손익 이렇게 하시고 외화 환산 손익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금액이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은 4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맞죠? 요거랑 통산이 되는 거니까 요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저는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가 안 틀리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장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똑같이 US 달러 그 계정 과목이 안 나와요. 줄 바꾸셔서 이렇게 US 달러 그 다음에 마지막 장기 차입금이에요. 3,500 그 다음에 적용 환율이 1,130원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50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28만 원만큼 원래 평가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죠? 덜 갚았으니까. 그런데 45만 5천 원만큼으로 병신같이 평가 이익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세로 블록이라면 이제 리셋이 돼요. 전체 53만 원 나오죠. 평가 손익 제가 아까 그 합계 내드렸었습니다. 얘 회사 손익 금액도 아까 합계 내드린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추천을 해요. 아까 이제 다 통산해 보면 회계상 손익 금액이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최초에 회사에서 평가 손익 계산한 거 요게 마이너스 55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만 원 마이너스 마지막이 플러스 45만 5천 원이 퉁쳐진 금액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6만 원에서 45만 5천 원을 하면 20만 5천 원 나와요. 얘가
20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네,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인데 마이너스 20만 5천 원이겠죠? 그죠? 자, 전체 합계 금액은 마이너스 20만 5천 원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5천 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산해서 나와요. 예. 실제로 세무 조정을 했던 걸 보면요. 아까 송금 산입했던 금액이 외상 매출금이 플러스 25만 원이었고 써드렸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게 마이너스 40만 원이었고 지금 나온 게 마이너스 17만 5천 원이었어요. 이걸 다 통산해 보시면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25만 원에서 빼기 40만 원 빼기 17만 5천 원 하시면 마이너스 32만 5천 원 나옵니다. 마이너스 32만 5천 원. 그래서 엑셀 쓰라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쓰면 안 돼요. 손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F8번 눌러주고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외화 환산 손익. 자, 여기서 외화 예상 매입금이 아니라 이제 뭐였죠? 외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네,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고 금액이 17만 5천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요. 조금 뭐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손익계산서를 가면 이거 이제 최종 금액을 알 수는 있긴 있어요. 들어가셔서 그냥 12월 다음에 그냥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되거든요. 얘랑 여기 보시면 얘가 있죠. 이 두 개를 통산하셔도 금액은 나옵니다. 예,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45만 5천 원이 더하는 거고 66만 원이 빼는 거니까 20만 5천 원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걸 통산한 게 20만 5천 원. 이게 회사 손익 계산 금액이 총합계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다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가 나오는 세트가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되는 세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패턴도 뭐 미소물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28회 유창상사 얘는 좀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25회도 여기 3개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1회 중앙물산 요거 이제 다시 윤회의 사이클이죠.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거죠. LT산업의 자적을 보고 반대 세무 조정하는 거 이런 패턴 나오고 이제 15회 중앙물산 요게 이제 가장 그래도 오래된 회차인데 이것도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개가 또 나올 확률이 또 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시고 이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대비해 드리는 거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동영상 강의들은 연초에 찍어놓고 그냥 1년 내내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 이론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문제풀이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자세한 이론을 설명하거나 또 아직 제가 내공이 안 돼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저명한 강의나 깊이 있는 내공 강의는 우리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많이 들어주시고 저 같은 핫질이 강사는 이렇게 문제풀이만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시거나 또 참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고 제가 요즘에 구독 앵벌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해야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저 빨리 답변할 수 있거든요.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요거를 각각 샘플로 한 2-3개 정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